여성용품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한 중부 도심에도 맨발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오는 5월 1일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 운행을 앞두고 무료 시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KTX 청룡이 본격 운행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2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 과정을 역추적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5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건물에 설치된 통신 단자함에 무언가 숨겨두고 갑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 물건을 들고 사라집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일당 4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마약을 여성용품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반입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마약류는 4.8kg, 시가 20억 원어치,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가 하면 마약을 주고받는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을 이용했습니다. 구매자들이 특정 장소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고 소화기 배전함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배전함에 숨겨놓는 것을 알다 보니까 아파트 화단이라든지 CCTV가 없는 인근 야산까지. 경찰은 또 이들 일당으로부터 환각버섯 240g도 압수했습니다. 4일로 10인 성분이 든 이 버섯은 환각 효과는 있지만 중독성은 없다고 온라인상에 광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섯은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만 해도 불법입니다. 알루시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환각버섯은 현재 유튜브에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고 있어 지금 점차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통 경로라든지 재배 출처를 경찰은 CCTV 1,500여 대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분석해 마약 조직 총책은 물론 판매책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49명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총책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숲길이나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산책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중구 도심에도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서 주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3, 4모 모여 산책로를 걷습니다. 모두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맨발입니다. 중구 복병산 배수지에 조성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산책로가 23일 개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습식으로 조성된 황토길의 촉감을 몸소 느끼며 휴식을 취합니다. 잠 안 오는 사람 잠도 잘 오고 그래요. 매일 올 거예요. 매일같이 해야죠. 매일 올 거예요.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 길이는 100m가량. 맨발 걷기 전용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 일반 산책로보다 안전한 데다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데를 만들었다는 도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구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황토길 조성에는 1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부지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업본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구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맨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땅이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제일 긴 약 100m의 습식 항토길을 이번에 완공을 해서 오늘 이제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습식 건식도. 맨발 걷기 열풍 속에 도심 속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는 5월 1일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 운행을 앞두고 무료 시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시승 행사에서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대전과 동대구를 지나 부산역까지 왕복하는 여정으로 진행됐습니다. KTX 청룡은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차세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열차 한 대당 총 8칸으로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KTX 산천 대비 35.8% 많습니다. 부산시가 시 소통 캠페인 홍보대사로 가수 정서주 씨를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서주 씨는 부산 수영구 출신으로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7살인 가수 정서주 씨는 앞으로 2년간 소통 캠페인 홍보대사로 부산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갈매길에서 욜로 갈매길 함께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욜로 갈매길을 향유하며 걷자라는 주제로 걷기와 관광을 연계해 부산 갈매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욜로 갈매길 걷기와 갈매길 700리 걷기, 함께 갈매길 걷기, 달빛 갈매길 걷기 총 4개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걷기 여행 길잡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5월 한 달간 동백전 QR 결제 또드림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5월 한 달간 동백전 QR 가맹점에서 동백전 QR 결제를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QR 결제로 적립한 캐시백만큼 6월에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동백전 QR 결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백전 QR 결제 시 가게에 비치된 QR코드를 직접 스캔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 이미지를 불러와 원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우 부산시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급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사업 등 피해 지원에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운대구가 구직 단념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도록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이는 유스 챌린지 프로그램을 5월부터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5주 과정, 15주 과정, 25주 과정으로 나뉩니다. 유스 챌린지 과정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25주 과정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참여 수당과 함께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선착순 9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시가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과 함께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과 함께 총 3km를 맨발로 걷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첫 번째 코스인 해운대 백사장 걷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싱 챌린지는 발바닥 건강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중점으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맨발로 부산 7개 해변을 차례로 걷는 행사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월 광안리, 9월 다대포, 11월 송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7개 해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23일 부산시 대중교통 시민기금과 함께 부산 지역 거주 자립 준비 청년 교통카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단법인 부산시 대중교통 시민기금은 부산 지역 거주 자립 준비 청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1매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000매를 부산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4월 한 달만큼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선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김 가공 공장입니다. 위생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능숙하게 김을 포장지에 맞춰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일하는 모습으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13년 동안 일한 김승현 씨는 보통 직장인처럼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힘들다고 그만둘 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장애인들의 대기업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다시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당 공장은 부안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중증 장애인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지만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 제품 생산 수익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플러스 우리 그 노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다음에 명절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되기만 하면 더 많은 그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은 65.3%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36.1%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 3.4%만이 장애인을 고용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도 43.1%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가 심해 근로 능력이 낮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른바 보충적 급여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재활 시설에서 그분들 급여를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충급여로 이렇게 그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22년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농어촌 열악한 의료 현실 실태 연속 보도가 2024 케이블TV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콜레도 호텔에서 2024 케이블TV 방송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케이블TV 방송대상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농어촌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 원곡동 보고서, 이태원 참사 1년, 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등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추적한 기획 보도물로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